백백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고생의 한마음 되니 매달라라 영광 요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 요새. 백백천년 오랜 세월 그나그는 너희시여. 백백천년 영세도록 우리 대조시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네. 그동안의 눈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동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고생의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요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그럼 먼저 2부 첫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광복 이후 남북한의 고대 사관이란 주제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내일부터 가야 답살 가는데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주 영하 30도로 다 답사 다녔는데 태풍이 뭐 별거겠느냐 했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 폭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열기를 모아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세대에 바로 식민사관을 끝장내고 우리 진정한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조선 총독부 역사, 식민사학, 토해사학이 어떻게 한국사에서 살아남고 소위 아직도 주류 행세를 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 구조가 바로 이 분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수천 년 동안, 반만 년 동안 하나였다가 이제 갈라진 지 74년 지났는데 두 남북의 역사관이 얼마나 지금 달라져 있는지, 그럼 과연 어느 쪽이 이 고대사에 관해서 이 식민사학을 타파하고 새로운 역사관으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민사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제식민사관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군은 허구인물이라는 단군 부인론, 또 하나는 고대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차지했다고 하는 한화군 한반도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야마도회가 4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 가야를 점령하고 그곳에다가 임나를 설치했다는 임나 일본부설, 요 세 가지가 조선 총독부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역사관에 대해서 남북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방 공간에 나만 할 거 없이 그 당시는 이제 그 해방 직후에 남북한 역사학계에 세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학계, 그러니까 마크스의 그 유물론, 사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회경제사학계가 있었고, 요 두 학계는 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로 일제 식민사학계, 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왜곡한 요 세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민족주의 역사학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 민족주의 역사학계, 역사학을 계승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파를 계승한 대학이나 사학관은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회경제사학계는 어떻게 됐냐면, 남북 분단 직후에 북한에서는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던 역사학자들을 다 이제 그 파견원을 보내서 월북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용에 의해서 월북했던 백남훈이라든지 그 박시영이라든지 김석형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역사학의 중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역사학계도 사라지고 남한에선 사회경제사학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이 식민사학자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총독부 역사학을 실중주의라는 명칭으로 딱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날까지 완벽한 카르텔을 이루어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검찰의 그 조직, 그 무섭게 생각하시죠?
이 식민사학계가 이 검찰 조직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한 그 카르텔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파를 해체하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 홍기문이라는 분이 그 벽초 홍명희, 임꺽정전을 쓴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1949년도에 일제가 왜곡한 역사학이 뭐냐? 첫째가 바로 한사군 한반도설이다.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한반도설이다. 두 번째가 임나 가야설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역사학계는 6.25 남침 전해에 바로 1949년도에 요 두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단군 부인론 요 세 가지를 북한 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요 첫 번째 이 고조선 위치 논쟁이 곧 한사군 위치 논쟁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북한의 역사학자들 중에 문헌으로 역사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사군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료에 랑랑군은 요동에 있다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일제 식민사학이 왜곡한 유적들 이게 일제가 왜곡한 거를 모르고 유적들을 보면은 평양에 랑랑군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북한학계에서 해방 이후부터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 와중에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북경대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였던 중국 역사학계의 최고였던 이 고일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고일강을 지도교수로 고조선에 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일강이라는 지도교수는 중국의 그 유명한 고사비안 학파라고 있는데 이 고사비안 학파의 지도교수인데 랑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당대 중국 최고 학자를 상대로 리지린이라는 이 북한의 역사학자가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1961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북경대 대학원에서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남북한 통틀어서 최초의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이병도 씨라는 사람이 받은 그 박사학위 논문은 뭐냐면 1948년에 고려시대에 관한 책을 자기가 써놓고 그걸 갖다 1952년에 이미 4년 전에 출판한 책을 갖다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가 심사해서 받은 가짜 박사예요. 이 책이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이 책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역사학 박사 논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하북성 난하까지 걸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대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 관점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1961년에 그리고 이때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지린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1961년도에 열린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학계는 1961년에 한사군 한반도설, 랑랑군 평양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1961년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요동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61년도에 한사군 한반도설을 다 끝장냈는데 우리는 2017년에 저 한국일보에서 저 조태성 기자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젊은 학자들, 무서운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혹자는 뭐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홍위병이 아니에요. 홍위병은 뭐냐면
기존의 체제를 뒤집자 하는 사람들이 홍위병이었지, 이 사람들은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홍위병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2017년 한국일보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저 기자가, 조태성이라는 기자가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라고 하니까 안정준이라는 젊은 학자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김재원이라는 젊은 학자가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친일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그러니까 규경량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건 학문이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이미 끝났다. 제대로 된 학자는 다 동의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58년 전에 1961년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까지 시키는 겁니다. 요 바로 안정준이라는 사람 100년 전에 논증이 다 끝났다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북한 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요 역사비평이라는 데에다가 2016년에 뭐라고 했냐면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낙랑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3,000개의 고분을 발굴한 결과 북한에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2016년도에 역사비평에 썼어요. 그럼 과연 북한에서는 진짜 뭐라 그러느냐? 이게 북한의 리진순이라는 학자의 책입니다.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낙랑무덤을 한나라 낙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북한에서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니까 분단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이 분단 장사꾼의 최정점이 식민사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뻔뻔히 북한의 역사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 본 게 아니에요.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 바로 이 리준순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버젓이 거짓말로 자기네 학문적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한학은 한반도서를 아직까지도 남한 학계는 정설이라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나일본부설은 뭐냐? 남한 강단사학자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 그래요. 다 극복했다. 극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북한 학계와 남한의 민족사학자들은 임나를 어떻게 보냐면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분국이다. 이 주장이에요. 이게 1963년도에 그 월북했던 김혁형이라는 학자가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란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일본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다 극복했다라고 말하고서는 강론에 가면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일본 열도의 임나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남한의 민족사학자들 상당수는 대마도라고 보는 반면 북한 학계에서는
저 일본의 오카야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강산현 그 일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보시면은 임나 위치에 대해서 남북한의 여러 학자인데 일본인들과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은 전부 다 임나가 가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 사이에서 묘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4세기 지도를 그리면서 나랏돈 47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4세기 지도를 그리면서 한반도 남부에 신라도 안 그리고 백제도 안 그리고 다 안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세기 말 5세기 무렵부터 갑자기 대가야를 크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야가 그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그 충청도, 전라도까지 걸쳐 있던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야사마라는구나 이렇게 듣죠. 이 사람들은 가야사마라는 게 아니에요. 임나사마라는 게예요. 야마도에서 지배했다는. 그래서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구급파 학자들은 전부 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합니다. 그 반면에 남한의 민족사학계와 그다음에 북한학계 전부는 그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학계는 김석형이 만든 이 분국절을 조이승이라는 학자가 계승해가지고 저 임나 일본부 그 해부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남한학계 이야기는 그냥 총론으로 임나가 가야다. 그럼 임나와 가야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뭐 짧아갖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은 그 설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왜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설치한 분국, 소국이 오카야마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그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도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 올해 바로 이 임날본부 해부도 제가 해제를 달아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카야마 이 답자를 가보면은 그 오카야마에 저 거대한 저런 고분이 있어요. 저 고분이 북한에서는 전부 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만든 고분이라는 거고 저런 고분들에서 가야계 유물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에 가보면 키노도라는 성이 있어요. 해발 397m인데 그 꼭대기 성인데 요 보시면 저 판촉 있지 않습니까? 이 흙을 갖다 다져갖고 돌처럼 아주 그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저게 바로 그 고대 가야가 저 지역을 지배할 때, 임나로서 지배할 때 만든 산성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산성에는 아무리 높은 꼭대기에도 반드시 물이 있어요. 제가 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저 답사 가서 물 흐르는 걸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요. 항상 그 성 위에 물이 있습니다. 저런 성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뭐 힐롱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식 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런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가 임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임나는 가야야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고대 사관을 비교해보면은 북한 역사학은 단군 신화론 다 사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낙랑군 평양설 이거는 1961년도에 다 해체했고 임나 가야설도 1963년도에 다 해체했어요.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은 아직도 버젓이 TV에 나와서 단군은 가짜예요 주장하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어요 주장하고 임나는 가야입니다. 아직도 이걸 갖다 정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사상, 역사학 사상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을 때 저런 주장하는 거는 이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해방된 지 지금 74년이 지났고 요즘 막말로 여러분 예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일제 가전제품, 일제 자동차 하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제 가전제품하고 우리나라 가전제품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서 일제 가져갈 사람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장했는데 이 역사만큼은 아직도 일제가 최고다, 일본이 최고다 하는 총독부 역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업, 우리나라가 계속 혼란되고 뭐하고 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이 일제 식민사학을 극복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역사관만 바로 서면은 그렇게 안 돼요. 북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뿌리가 바로 역사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근현대사가 아니라 이 고대사 관련한 일제식민사관을 청산을 하면은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가 될 수 있는 그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이 분단사학을 극복하고 통일사학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미 북한에서 60년대 폐기 처분한 식민사관을 아직도 우리 강단사학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이걸 극복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정도 기백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한역사광복군 우리는 영원한 친구! 이번에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신친일파를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와서 또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또 두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신친일파를 고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현재도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외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해외에 일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 일본의 이해자를 양성한다라는 것은 그 일본 외무성의 방침이고, 그것이 시작된 것은 1905년에 로일 전쟁 바로 직전쯤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특히 중국이나 조선에 대한제국이 벌써 그때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중국이나 한국의 혁명 세력을 덮고 그 혁명 세력이 힘을 갖게 되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일본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권이 되도록 그 혁명 운동을 덮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손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일본 자금이 투입되었고, 일본 쪽에서는 로일 전쟁 전쯤부터 또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의 극우 단체가 한국 사람을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겐요샤라든가요, 그리고 고쿠류카이, 이거 일본 명칭이지만 그러한 극우 단체가 일본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함께 한국 내에 친일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가 일진에
이르지네라는 단체였습니다. 이르지네의 그 성원들은 당시 고종 왕조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그러한 당시 정권의 불만을 갖는 한국인들을 회유하여서 일본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더 강한 한국이 주령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고전 정권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독립협회는 당시 민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 현재로 말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종 그것을 많이 오해하여서 고종 왕을 황제를 폐위시켜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만드는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그런 측근들의 말을 믿고 그 독립협회의 운동을 상당히 많이 방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등의 일부 사람들은 당시 고종 정권 하에서는 이제 대한제국은 절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세력이 많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세력은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극우단체가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회유를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그러한 비율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한일 합방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것은 병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1대1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그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르지네 사람들은 그러한 일본 쪽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대한제국을 다시 조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 제국의 아래에 집어넣는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라는 그러한 조약이 1910년에 맺어져 가지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르지네 사람들은 일본에게 속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 그러한 이르지네라는 것은 진일 조직의 제초의 큰 조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가 되어도 이러한 진일 단체를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특히 한국 내에서 굉장히 돈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섭한다면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당시 진일파를 만드는 일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당한 거물들이 진일파로 바뀌어 나갔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남선은 3.1 독립 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이관순은 같은 해 2월 8일에 도쿄에 있었던 역시 독립운동 선언서를 기초한 상당히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일제가 보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한국인을 일본이 보섭함으로 인해서 한국인 전체를 진일파로 만들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선인 교사들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 여행을 많이 보냈습니다. 일본을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반일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뀐다,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즘도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것보다 한국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일본에 많이 초청하는 데에 일본 외임성이라든가 일본 정부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반일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권하고 보통 일본인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일본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일본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일본 안에서 갖게 해준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바뀐다, 그런 정책은 옛날에도 일제 강점기도 지금도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일제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년도에 수교가 되어서 이후 한일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일본은 새로운 친일파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로일 전쟁 전후에서 시작되었던 친일파 양성 계획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 유학한 한국인 유만주,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서 접근합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많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친일파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가끔 저에게 오셔서 저도 친일파가 될 뻔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본 공안이나 일본 정부의 어떤 데서 사람이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처음은 1시간 정도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친구가 되자, 그렇게 해서 전혀 압력을 주지도 않고 요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생활이 아마 어려울 것이니까 라고 해서 폰트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네, 폰트요, 폰트.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폰트를 나중에 열어봤더니 처음 만났는데 30만 엔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0만 엔을 하는 것은 300만 원이죠. 그게 두 번째 만날 때는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만나면 완전히 친일파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교수님은 그것으로 끝냈고 더 이상 절대 일본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쪽에서 고액을 미기로 상당히 많은 한국의 지식인을 진일파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쪽에서 많이 자신을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요, 자신을 불러가지고 비밀회의에서 말을 해달라, 그 사람의 전공에 맞게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비밀회의니까 어디에도 공개되지도 않고요, 그 지식인이 일본에 갔다라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남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노급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을 못하게 증거를 남기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역시 고액을 준다고 합니다. 5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30번이나 일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진일파가 되는 거죠. 네,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일본을 비판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공안이나 일본 정부나 또 사사가와 재단이나 이런 데는 고액을 미기로 또 돈을 잘 쓰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30만 50만 원이 아닙니다. 300만 500만 원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마 고액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예를 들면 그 연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도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10배 이상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일파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중 하나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일본하고 같이 뭔가 하면 돈이 된다라고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현재 신친일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하고 대신 돈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사가와 재단이라든가 현재는 너무 소문이 나빠서 일본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재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니폰 재단이라고 니폰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니폰 파운데이션에서 기금을 제공한다고 와도 많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사가와 재단은 특히 미국을 로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본 내에 민간 재단이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견막 같은 갬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재단 자금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듯이 샘에서 돈이 계속 만들어지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먼저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을 로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이 되어야만이 일본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재단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도 일본 돈을 받고 절대 혼을 바르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까? 또 강단사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까?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역사 광복을 위한 진정한 촛불혁명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사 광복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역사 광복군의 기계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배달 이사장님과 역사의병대 총사령이신 박정학 고문께서 선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우리들의 힘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도 나중에 복장 같이 해주십시오. 대한 광복군이여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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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광복군이여 각성하라!
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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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광복군이여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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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광복군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영원한 친구다! 영원한 친구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역사 광복군입니다. 맞죠? 예, 올바른 대한의 역사문화 정립과 교육이 절실한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해외 지부에서 많은 분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오셨는데요. 해외 고문 중에 한 분인 김광석 한미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회장님께서 잠시 해외 고문으로서 재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광석 회장님은 30년간 미국에서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설립해 한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를 위해 봉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최근 은퇴를 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오직 역사 광복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실행에 옮기고 계신 분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회자의 소개에 감사하고 또 이런 역사적이고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에서 온 김광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에서 재야사학자 한 분이 계셔서 저는 영향을 좀 받았지만 저의 본래 임무는 사회사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사업을 하다가 한 35년 전에 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에서 대학원 하면서 보니까 너무 한인사회의 그 사회사업 분야가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한인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몇십 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세 가지의 목표였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는 일이 중요했고, 둘째는 큰 건물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회의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2세대를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놓고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늘어났고 한 6군데 장소에서 한 1,300명 정도 제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늘어나면서 건물도 2017년에 유태인회관을 구입하면서 이 정도는 규모는 충분하겠다 나름대로의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2세대를 교육하면서 세대 간의 교체를 준비하고 2017년에 건물을 제가 구입하면서 그해 늦은 겨울에 동포축제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제가 개최를 합니다. 첫째 날은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샀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고 우리 건물입니다. 그런 거. 둘째 날은 사실은 더 중요한 날인데 홍익인간과 우리 한인들의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개최 강연을 하고 그 세미나를 하신 분이 지금 김 선생님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 해에 그 세미나에 저는 2세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들어와서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데 생각보다는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 2세들이 배웠던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 일부였고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2세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모들께서 그러한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우리가 모래 땅 위에다 집을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과 우리 민족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노력들은 곧 없어질 것이고 3대로 넘어가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한인사회를 돌아봤을 때에 참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성, 가치성을 우리 이민사회에다 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에서 발간되는 역사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실적인 역사는 있었지만은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역사를 기술한 책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대한사랑 지부에 계시던 김기용 씨, 김자경 씨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김 회장님, 저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몰랐습니까? 그래서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 만난 분이 강범주 선생님, 이완영 선생님 이런 분들 만나서 누교하고 있었을 때 그때 참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사람이 사막에서 생수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희망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르기 시작했어요. 통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미국식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거는 2세만 갈 게 아니라 1세, 2세가 같이 배워야 됩니다. 역사가 되려면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요약된 역사서라도 주시면은 그거로 해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에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다행히 우리 대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3세, 4세가 나가면서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이 홍익인간의 그 개념,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한민족으로 인해서 미국이 잘 돼야 되고 인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희망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사랑이 주최하는 이 모든 그 흐름과 방향을 보면서 우리는 큰 희망을 가졌구나. 우리 민족이 해외에 펼쳐나가면서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지만은 우리 민족이 세계의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미주에서 오신 워싱턴 그 선배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미국에서도 우리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앞으로 글로벌 세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김광석 회장님을 위시해서 워싱턴에서 이문영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역사문화 미주교육원장님이신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내원 선생님이 워싱턴에서 오셨습니다. 전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님이신데 해외 동포 자녀에 대한 한국사 교육이 민족의 장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청영님이 오셨습니다. 세계 환단학회 워싱턴 지부 이사장이신데 국제통화기금에서 은퇴 후에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오신 손종원 회장님, 독일 한인들을 위한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을 크게 벌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대안을 빛낸 위대한 성웅들이란 개사곡에 맞춰 청소년 회원들의 댄스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대한사랑 청소년단에서는 역사 알리기 캠페인 댄스 퍼포먼스와 버스킹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안을 빛낸 위대한 성웅들이란 노래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를 대한사랑 청소년 회원들이 개사한 곡입니다. 오늘 퍼포먼스에는 댄스버스커 금유진 씨와 건국대 힙합 동아리 워너패밀리 멤버들, 그리고 홍대 버스킹 외국인 댄스팀인 뭉글레이드 멤버, 대한사랑 청소년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광복분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태극기를 흔들면서 힘차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 함께 공연에 맞춰서 힘차게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한민족 성인도 많아 12분국 구한족 광명의 민족 동서문명 시원국 서양 문명의 뿌리 수메르 문명 수비리부구루구 남북으로 말레 동서로는 이말레 한국 7대 환인 3301년 우리는 환이다 세세행랑 3000명 전부 인바다 백산육수 사이에 신시의 도읍 제세이와 홍익인간 나라 세우니 거발한 환웅님의 배달국이라 활개태 호복희씨 역학의 시조 의학시조 신농씨 치유천왕 헌원과 10년대 전쟁 73점 73승 음력 10월 3일은 배달국의 개천절 18분 환웅 1565 우리는 환이다 아사달의 도읍한 단군왕검님 삼신원리 따라서 다스리시니 지난번한 마한의 사만관경제 한민족의 전성기고 조선이라 강화도의 마리산 참성단 천재 한글 원형 가림토 도해단군 연평문 소도와 소대 화랑유래 국자랑 청동동과 고인돌 고조선 어패 명도전 47대 단군 2096년 우리는 환이다 삼성기상 안암로 하해 원동중 전보상 결의동맹 소전거사님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양과 범장 태백일사 이맥하여 환단곡이라 국통맥을 다잡아 천지의 공헌 제1가문 고성이씨 초판발행 30권 광복대장군 홍봉도와 오동진 10대 성한계 연수 감수는 해야기기 광명 역사 선포 100년 여정 이유리 우리